하반기 시작,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새 돌아보니까 벌써 7월이 된 것 같은데 이제 7월도 주말 끼고 나니까 벌써 3일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는데 네, 오늘 주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먼저 저희가 예전에 한번 짚었던 전세 사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기울여 왔었는데 이와 관련된 피해 지원이 시작된다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뭐 깡통 전세라던가 빌라왕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전세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네. 사실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전세값도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1년 내에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의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이제 역대 최대치인 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과 같이 이런 전세 사기 현상이 좀 지속이 된다 한다면 이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반기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만약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는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주택에 대해서 낙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부여해 주고요. 재산세는 3년 동안 감면해 주는 혜택이 이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낙찰을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 주택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LH 측에서 그 주택을 매매를 한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좀 공급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뭔가 생계가 조금 곤란하다라거나 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긴급 신용대출이나 뭐 생계비라던가 의료비 등을 함께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지원책들이 이번에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번에 빌라왕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변경 부분도 좀 바뀐다고요? 네, 맞아요. 이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이제 등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임차권을 등기를 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임대차 목적물을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고지를 해야 되는 이런 네.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빌라왕 사건 이후부터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만으로도 임차권을 등기가 가능하게 변했고요. 이거는 이제 7월 19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피해자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의 부분을 좀 바꾸게 되면서 여러 지원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피해자 측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봤다면 일부 이제 나쁜 임대인들이 네. 있잖아요. 이런 임대인들을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 이제 9월 29일부터는 좀 상습적으로 채무 보증금을 네.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 3년 이내로 2건 이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외변제 금액이 만약에 총 2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상 공개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신상들이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이라던가 주소라던가 그리고 또 미반환 보증 금액이라던가 기간이라던가 횟수 등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신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신상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던가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9월부터는 여기에 등재된 집주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조금 네.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이런 것들도 강화될 예정인데요. 중개 역할을 할 때 이제 임대인은
내내 미납세금이 얼마인지 또 이제 확정일자 현황도 알려줘야 되는 고시 의무도 생기고요. 또 이제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이제 중개보조원이 네. 있다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신분들도 좀 자세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반기에 빌라왕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이렇게 좀 제도들이 바뀌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또 달라질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지금 또 SNS에서 굉장히 핫하게 교통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알뜰 교통카드라는 것은 2019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었던 카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 혜택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는데요. 일단 알뜰 교통카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기 위해서 걷거나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고요. 또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서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알뜰 교통카드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바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알뜰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각 카드사들이 있어요. 그 카드사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카드사에서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알뜰 교통카드 앱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거리를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적립금을 마일리지를 적립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내가 만약에 이제 신용카드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서 차감이 돼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네. 내가 만약에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달마다 이제 체크카드 계좌에 그 금액이 입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처음 이 알뜰 교통카드가 도입이 됐을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한 2만 명의 이용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6월을 기준으로 지금 네. 67만 3천 명까지 정말 많은 많이 사람들이 늘어났네요. 이용을 네.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혜택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원래는 마일리지 적립이 월 최대 44번까지만 가능을 했는데요.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모두 매달 60회까지 좀 이런 혜택들이 적립을 할 수 있는 횟수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횟수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그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마일리지 적립금은 기존에는 월 11,000원에서 48,000원까지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15,00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그 적립금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최대로 66,000원으로 적립을 할 경우 연간으로 따지면 이제 교통비 절감 가능 금액이 79만 2,000원까지 우리가 할인을 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제 또 알뜰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가 6개밖에 없었지만요. 하반기부터는 11개 카드사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 최대 79만 원이면 무조건 좀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바뀌어서 많은 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만 나이가 적용돼서 많게는 2살, 네. 또 적게는 1살씩 좀 어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만 나이가 도입돼서 어려졌다라는 건 알지만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좀 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너 나이가 몇 살이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만 나이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죠. 될 것 네. 같고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이제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 곳들이 좀 몇몇 곳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입학을 네. 하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생일과 관계없이 그냥 연나이로 7세에 입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도 지금 현행과 같이 19세 미만은 구매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만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령 시기가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래 이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금 수령 연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만 나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수급 시점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역 의무 의행에 관한 그 연령 기준도 입대하는 것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보험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우리가 또 보험 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보험 나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계약일이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6개월 이후라고 한다면 만 나이에 한 살을 더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도 한 5에서 10%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가 6개월 지나기 전에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만 나이가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만 약간 변동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기존에 뭐 있었던 제도들은 대부분이 만 나이 적용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희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보험에서만 조금 가입하실 때 주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만 나이까지 체크를 해봤고 하반기에 지금 달라지는 것들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더니 영화비가 또 굉장히 좀 비싸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팝콘까지 먹으니까 거의 5만 원이 육박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부터 영화비에 대해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요? 네,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영화들도 많이 개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비가 굉장히 많이 비싸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문화 관련이라던가 문화 관련으로 측면에서 본다면 뭐 도서라던가 공연이라던가 미술관이나 박물관만 이제 30%의 이제 세금 공제율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 소득 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공제율은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영화도 30%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뭐 팝콘이라던가 주차비라던가 뭐 콜라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지 않고 영화 티켓값만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좀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내가 이제 1년에 영화 10편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총 이제 7,000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 이런 30%의 소득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뭐 OTT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OTT 한 달에 가입하는 게 영화비보다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은 우리가 체감하기는 조금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납입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주택 고령 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이제 매매가액이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 차액에 대해서 연금저축이라던가 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에 납입해가지고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범위가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외환 거래를 할 때도 그 편의성이 조금 더 하반기부터는 넓어질 예정인데요. 원래는 이제 무증빙 해외 송금에 대한 한도가 기존에는 연간 이제 5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7월 4일부터 오늘이 이제 7월 2일이니까 이제 이틀 뒤부터는요. 이 무증빙 해외 송금에 대한 것도 10만 달러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제도들이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나름 좀 혜택을 잘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신설되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아쉽게 반대로 상반기까지 해서 종료가 된 정책들은 없을까요? 네, 하반기부터 이제 종료가 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인하가 이제 하반기부터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제 사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이후에 내수를 좀 활성화하자 라는 목표로 이제 기존의 3.5에서 이제 3.5로 기존의 5에서 3.5로 30% 정도 인하됐던 탄력세율이 다시 5%로 이전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를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와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하향 조정도 함께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랜저 4,200만 원짜리를 산다라고 했을 때
있는데 세부담은 한 36만 원 정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분야에서 하반기부터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정말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잘 알고 있던 만나기부터 시작해서 전세 사기와 관련된 대책들과 더불어 또 여러 또 지원 정책들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반기에도 혜택을 좀 잘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획재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혜택까지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